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의 정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50선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948년은 우리에게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5월 10일에 선거가 있었고 재헌의회가 이때 한 번 의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는 재헌의회가 있었던 겁니다.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건국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건국헌법이 만들어지는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헌법이 생기면서 재헌의회가 할 일은 사실은 끝난 것이죠. 실제로는 뒷정리도 하고 했지만 건국헌법을 가지고 그대로 건국을 한 겁니다. 이게 1948년입니다. 그런데 50선거를 할 때부터 재헌의회 활동을 하고 건국헌법을 만들고 건국을 하는 모든 과정에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저지른 사건이 사건 1, 2, 3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입니다. 50선거에 반대하는 폭력, 반란 세력이라고 할까? 그 사건들, 그런 것이 있었고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 나라 세우고 2년도 채 안 돼서 1950년 북괴가 남침을 합니다. 이게 6.25 사변인 것이죠. 이 땅에 쭉 있었던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건국을 방해하다가 이제 북괴가 남침을, 김일성이 남침을 하니까 이 전쟁에 협력하고 환호했습니다.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 잔당들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1960년에 사회주의 제2공화국이라는 것으로 정부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때 한 해 동안 헌법을 2번이나 고쳤습니다. 우리의 건국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고친 겁니다. 이때 이 방해 세력은 계속 같이 이들과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때 주장한 것이 즉시 통일하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있는 듯 마는 듯 1년 동안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들어갔다가 진압이 됩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그 대한민국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1980년 5.18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온 겁니다. 5.18은 민족해방 통일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 이것은 증거에 기초한 그런 개념입니다. 5.18의 개념. 이 일이 있고 1993년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이 된 셈이죠. 이것이 쭉 계속돼 왔습니다. 언제까지냐? 굳이 눈에 띄게 설명을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이들은 물론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때 이르러서 정부를 장악했지만 국가를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은 자유민주주의와 건국 헌법과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 이르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바뀝니다. 역시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인 것은 맞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방해 세력의 입장에서는 2013년부터 정부를 재탈환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거 국가 장악을 못하니 일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고치자, 이것을 아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통일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말만 나오면 전과 뭐 십몇 번 하면서 욕을 하는데 부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타도해야 할 기존의 정치인은 이명박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소위 민주화 세력하고 손을 끊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방향을 처음에 건국할 때의 그 국가의 방향을 이어가고자 한, 여기에 지금 이 민주화 세력은 치를 떠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물길을 돌리지 못하게라고 매번 이야기했던 것,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현재 이 통일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적이다, 유승민 씨가 적이다, 이렇게 짚었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헌정사가 좌와 우의 싸움이다, 이렇게 그저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민주화 시대의 연속,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헌법을 가지고 이들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날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기간, 뭐 전쟁 때는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사이에 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단절을 맛봤습니다. 계속 끊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근래의 30여 년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래도 지하로 쫓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헌정사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70여 년의 헌정사를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키워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새마을과 한강의 기적이고, 아무리 봐도 좀 과거스럽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5.18과 민주화 30년, 이렇게 해서 이 양측이 대립을 해왔다. 이제 전체의 흐름을 두 갈래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과 자유 경제 질서를 가지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현대적인 생활, 현대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교육하고 이 새로운 나라에 소개하는 교육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이라고 해서 농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토대를 마련한 것.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가난하면 그러면 공산화 되기 쉽다. 지난 세기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 그 토대 마련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단지 돈 벌었다, 잘 살게 됐다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의 자유경제 질서에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공교육을 튼튼히 했죠. 그래서 이 전교조를 비판하는 것이 왜 우리가 전교조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와 같은 우리 헌정사를 볼 때 모두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 질서를 운용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해야 하는데 그 반대 우리가 5.18이나 민주화 30년으로 표기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 그쪽의 이념을 교육하는 것이 전교조의 교육 내용입니다. 이게 친북이냐 빨갱이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아예 사고방식이 방향이 달랐다. 그래 교육 부분을 이렇게 잠식당하니까 이게 치명적인 지금과 같은 이렇게 결국은 30여 년을 자유민주주의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건국헌법, 우리의 이념, 이 1948년의 건국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이들의 철학적인 그 출발이 이게 존재하면 자기들이 존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 같은 국민 주권과 자유 경제 질서를 토대로 그렇게 세운 국가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지금 여기 지도를 대충 그려놨는데 자, 지금 우리가 북쪽은 김일성, 김정은이 세력에게 뺏기고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 작은 영토에서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념은 항상 플러스 이념입니다. 긍정적인 그리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건설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러했는데 이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벌써 30여 년 5.18과 민주화 30년이라는 이쪽 이렇게 표기를 했죠. 이들에게
근래 쭉 다 뺏기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지도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광주의 이 마이너스, 한과 슬픔과 이 나라가 망해야 하는, 생기지 말아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5.18을 토대로 시작이 되죠. 우리의 역사는 정부와 국가는 악이고 민중이 거기에 저항해서 싸웠던 역사다. 이거는 분명하죠.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광주도 민주화 성지로서 마이너스, 성장이나 건설이 아닙니다. 성토, 항쟁 이런 곳이죠. 뭐 여수, 목포 다 그렇습니다. 뭐 지리산 여기도 그렇죠. 제주도, 그 다음에 거제도, 진주, 마산 전부 다 항쟁의 역사를 지금 새기고 뭐 곳곳에 기념비며 무덤이며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 서울 경기도 그 6.25 때도 그랬다. 뭐 미군에게 그 자기들이 그 학살을 당했다. 아니면 일본하고 대항을 했다. 그런데 공산주의로 했죠. 그때 여기도 다 항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렇게 딱 보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70여 년 동안 버텼지? 아니 한강의 기적이니 새마을이니 하는 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세계 11위 하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항쟁만 해가지고 만들 수 없는데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국이 민주화 열사들의 무덤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운명, 지금의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왔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육을 하고 경제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식의 면에서도 상당히 국민의 수준을 올려놓은 이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건국 74년 이런 세월 동안 우리가 이 국민주권을 지탱할 정신을 키웠어야 하고 그 정신이 자라났어야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게 정직 그리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절제하는, 그래서 저축을 하고 아껴 쓰고 장래에 대비를 하고 좋은 일에 기여를 하고 그런 모두가 같이 나아가고 이런 공존에 도움이 되는데 서로 뭐 그 후원도 하고 성금을 주고 우리 뭐 금반지 빼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좋은 예는 아닌데 그게 다른 측면으로는 국민주권을 지탱하는 정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그것은 좀 빗나갔죠. 이게 돈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걸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걸 키우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보니까 전교조만이 아니라 좌파 사상 교육을 하고 또 무슨 그 공부방 같은 데서 이념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국민주권을 지탱하는 정신이 자라는 것을 저 밑으로부터 그 망가뜨려 온 것은 1960년대에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국민을 망친 것이죠. 소위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이런 세력화, 권력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런데 어찌 됐든 74년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업화 시대의 교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든 이 규모의 경제가 이익이다. 그러니 무슨 여론조사하고 이럴 때도 우리 편을 많이 모으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도 그렇다. 이렇게 빗나가 버린 것이죠. 아무튼 산업화 시대에는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정치에도 또 학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있으면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성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자. 이게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시 양심을 잠재우고 잠시 남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이런 아주 천박한 생각이 국민 전반적인 전체에게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이 세월 동안 국민 주권을 지킬 능력은 키우지 않고 이것만 키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래서 정치인 카르텔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이런 쪽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세력, 그곳에 지금 그곳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30여 년 동안 정부를 빼앗겨 버린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5.18과 민주화 30년 이쪽은 어떤가?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기를 했죠. 왜냐하면 항상 머리띠 메고 뭐 민노총 보면 알 겁니다. 항상 굉장히 영리하게, 굉장히 용감하게 무엇을 하느냐? 이 땅을 파헤치고 이 정부를 때려 부숩니다. 그게 이쪽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민주화 30년 하면서도 그 짓을 하는데 자기네가 정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를 파괴했습니다.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는 이런 정신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또 있는가? 그것도 봐야 할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에는 이들에게 그런 이념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소위 하다못해 빨갱이 정신, 그거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졌죠. 특히 민주화 30년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정부를 쭉 차지하고 오면서 정신없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념과 정신이 없다.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이다 싶은 것이 최근 30여 년 계속 이 정치인 카르텔로서 이걸 유지해오는 기간 동안 이들이 산업화 시대의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자. 맞죠? 이게 지금 기업도 그렇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보면은 그 당원 당규 거기에서 그 정강 정책이 거의 흡사합니다. 왜? 민주화 30년에 이제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돈을 추구하고 규모의 경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무슨 범죄까지 사람을 해쳐가면서도 이기자,
이러고 있는 것을 공유해 버렸습니다. 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이게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MB 이명박 대통령을 하나 빼버린 것은 이 흐름에 맥을 끄는 아주 우리 헌정사에서는 의미 있는, 이념상 의미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쭉 이어지는 이 시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었죠. 어찌됐든 이랬다. 1993년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이 5.18과 민주화 30년이 계속 마이너스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계속 이끌어왔다.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로, 집단주의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상, 배금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동일하게 공유를 했다. 이러면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 나라가 민주화 열사의 무덤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항쟁의 기록으로 가득 차고 건설과 스스로 땀 흘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느 곳에도 기념비로 삼아지지 않는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을 쫓아내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 항상 하는 말이 보수가 이제는 사라졌다. 인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민주당에서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이미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방해 세력의 후손들이다. 결국 우리 앞날은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죽을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들이 헌법을 그래도 30여 년 동안 헌법을 다시 고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빠진 헌법이 그나마 벌써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훨씬 더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갔어야 하는데 못 고쳐서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시행령, 법률 이런 것들은 건국헌법은커녕 자유민주주의와 이 국민주권 이것과 자유경제질서는커녕 이미 자기들이 말하듯이 이공화국을 표본으로 심지어 그 이전에 정말 공산주의라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밑에서 다 바꿔놨습니다. 다만 헌법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양쪽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개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보다 더 권위적이고 집단주의, 공산주의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계획경제는 분명하죠. 자, 이렇게 간다. 문제는 제도가 뭐가 됐든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존엄하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국민 주권입니다. 이것과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과 이별을 하면 죽음인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은 세계가 금세 잡아먹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산업화 시대의 교훈인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보다 섬세하고 개인 맞춤형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됐고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진 그런 시대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통치기관 리셋인 겁니다. 우리의 건국 이념인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지금도 이렇기를 바라는 국민 주권과 자유 경제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통치기관 리셋을 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 이들이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의 개헌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